네, 시작하시죠. 이미 시작했어요. 인사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아이고, 프로그램 이름부터 말씀해 주셔야죠. 뭐죠? 아, 포인트리스 살롱. 정신 차려요. 네. 아, 제가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네. 진짜 감이 떨어지네요. 그래요? 네. 포인트레스 살롱의 비어 섹션. 네. 맥주 섹션이에요. 맥주 이야기입니다. 쌤의 맥주 이야기입니다. 쌤의 맥주 같은 소리 하네. 네. 쌤's beer story.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네. 뭐랄까 맥주를 빼면 얘기할 게 없죠. 그러니까요. 아, 네, 저도 어제 또 맥주를 한 병 먹었거든요. 또 그 새벽 3시 반에 집에 들어가서. 그래요? 네, 저는 로우 타일러예요. 아, 네, 저는 쌤입니다. 저는 하이타일러고요. 네. 오랜만에 또 돌아오셨는데. 네, 원래 이제 저희가 매주 맥주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뿌리의 사고라뇨. 나태자한 거죠. 나태. 인간의 나태함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 아니죠. 이게 좀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2주 만에 나태함을 보여주는. 아. 그러니까요. 아니요, 3주는 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3주 했는데 3주 차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스타우트요? 스타우트? 스타우트도 이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음.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면은 결국 이게 어그러지더라고요. 그래요. 아, 맞아요. 덜어내요. 네, 좀 그래서 좀 욕심을 이번엔 덜어내면서도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아, 좋아요. 이런 거 네. 좋아. 한번. 술 욕심을 좀 줄여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뭐죠? 오늘은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약간 짜잘짜잘하게 좀 한 두세 개 정도. 덜어낸다면서. 네. 아, 왜냐면 너무 덜어낸다면서요. 덜어내서 이제 정말 핵심만. 그래요? 네. 그래, 막 그런 거 한번- 있잖아요. 한번- 핵심 요약 정리. 아, 네. 저기 또 쪽집게로. 아, 이런 주입식 교육 안 좋아. 저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방송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다 외웠어요. 아, 외워야죠. 어떻게 외워요 또. 코디 필요 없어요. 외우면 이해를 돼요. 하시라고 이해를. 네. 자, 오늘 뭐죠? 오늘은 일단 좀 저번에는 그래도 유명한 맥주들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약간 저는 좀 생소했어요. 아, 그래요? 아, 기네스 말고는 거의 뭐 마셔본 게 들을. 네, 이번엔 맞죠.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맥주는 퀘쉬라는 장르의 맥주예요. 퀘쉬. 어디 거예요? 독일 거예요. 독일에 이제 그 대도시 중에 쾰른이라는 대도시가 있잖아요. 그 대성당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독일에서 큰 도시일 텐데 첫 번째가 어디예요? 첫 번째는 뭐 베를린이겠죠. 두 번째는? 위넨? 프랑크푸르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다섯 손가락이라고 하죠. 아니, 그 확실한 거는 쾰른 대성당이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제 그 성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퀘쉬라는 말은 그 쾰른의 형용사형이래요. 이제 쾰른의를 이제 독일어로 하면은 퀘쉬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맥주의 이제 이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쾰른 지방에서만 생산을 하는 맥주예요. 와, 도가 어렵네요. 네네. 도시의 이름이 형용사형이 따로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서울리시 같은 표현인 거예요. 아. 서울리시, 파리시, 뭐 아, 네. 뉴욕시. 잘 안 쓰잖아요, 그런 말.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뭐, 시. 네네네. 뭐 그 저는 조합보원 같은데 만든 언어예요. 네, 제가 독일어는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계속 에일 맥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쾰른 지역에서 만드는 에일 맥주고요. 왜 하필 그 지역에만 맥주를 그렇게 따로 빼서 얘기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그게 핵심이죠. 네, 에일은 이제 대부분 맛이 좀 무겁고 강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퀘쉬 맥주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라거 종류와 굉장히 비슷한 에일 맥주예요. 어떻게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숙성을 시키는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상온에서 해요. 에일이니까. 근데 발효가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숙성을 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숙성 과정은 저온에서 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에일로 만들어 빚어내서 네, 그 통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저장할 때 네네네, 저온에서 저장을 한다. 네네네. 그래서, 얼마나 해요? 네, 얼마나? 네, 뭐 어느 정도 하겠죠.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아, 너무 파고드셔요. 제가 저 정말 열심히 찾아왔는데. 아니 뭐 먹기 전까지 하겠죠. 아니 그러면은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 원래 에일은 상온에서 보관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냥 A를 냉장고에 넣으면 다 켈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크통이나 이런 데 그렇죠. 넣어야 네. 이제 공기가 순환이 네. 되니까 이제 아니, 숙성이 그것은 되겠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모르는 사람 들으면 어떻게 아니, 알아서 그냥 대충 목도 이해하시면 메이네요. 돼요. 목도 메어요. 안 돼. 이런 식으로는 골라. 아우, 내 욕심에 부합하지 않아. 너무 처음부터 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시네. 오케이. 잠시 접고 갈까요? 그래서 원래 독일은 대부분 라거로 유명한 게 많아요. 독일은. 근데 이제
일부러 제가 퀘시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독일에서도 이렇게 에일 맥주가 좀 유명한 맥주가 나오고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퀘시 맥주를 좀 그 코너에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퀘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이제 가펠 퀘시라고 해가지고 그 파란색 캔에 들어있는 그 캔이 대형마트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냥 보통 퀘시 지방에서 나오는 맥주들은 에일이지만 네. 좀 가벼운 에일들이 많이 네, 나온다. 네. 아닌 맥주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퀘시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쾰른에 이제 양조장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지정된 업체만이 이 퀘시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약간 이건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약간 그러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이게 거죠. 좀 특색도 되게 있는 게 보통 이제 독일 맥주 같은 경우는 옥토버페스트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맥주잔에 1리터짜리 맥주잔에 이렇게 따라서 먹거든요. 근데 퀘시 맥주는 굉장히 작은 이게 200ml짜리 이렇게 약간 실린더 모양처럼 생긴 그런 잔에 이제 따라서 마시는 경쟁이 안 되니까.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역으로 갔구나. 네네. 가볍다는 게 뭐 어떤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맛이 세지 않고 그냥 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 넘김이 좋다. 카스 같은 약간 거? 그런 느낌이 진짜 나더라고요. 뭐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오 좋네. 네, 요즘에 방송을 빙자 본인의 뭐 사실 이게 이 퀘시라는 맥주를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맥주 정보를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왜 이거를 기억을 했었냐면은 잔이 되게 예뻐요. 잔이 그 200ml짜리 잔이 되게 앙증맞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잔에도 맥주를 따라 마시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시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퀘시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러 양조장이 있을 테니까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지금 한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펠 퀘시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약간 공주 밤막걸리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네. 느낌. 그 공주에서 나는 밤으로만 빚어야지만 그걸 쓸 수 있대요. 그렇죠. 공주 밤막걸리. 네. 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밤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주에서 나는 밤으로 만들어야 공주 밤 막걸리듯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일처럼 상온에서 발효를 시키고 이제 숙성은 저온에서 시키는 방식을 다른 데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퀘시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퀘시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쓸 수 있어도 퀘시는 일종의 하나의 브랜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심지어 편의점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같아요. 먹어봐야 되겠다. 네네. 마셔봐야겠다. 네, 파란색으로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독일에 맥주 수출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자국 소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많기도 하고 네. 방부제를 못 넣게 한대요. 되게 엄격하대요. 그 맥주에 대한 그 기준치가.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려면 어떻게든 방부제를 좀 넣어서 해야지 이제 유통이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팔려면. 저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예전에. 그 와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와인은 잘 모르지만 이제 제가 스페인 여행 갔을 때 스페인 와인을 마셔봤는데 굉장히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페인 와인은 수출이 잘 안 된대요. 다 국내에서 소비가 돼가지고. 뭐 그런 비슷한 이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원래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게 프랑스 와인이잖아요. 네네. 프랑스, 뭐 이탈리아도 좀 뭐. 원래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 프랑스, 네. 포르투갈도 좀. 포르투갈, 네. 그리고 이제 뭐 칠레. 네. 신대륙 쪽. 신대륙 쪽인 칠레. 네. 근데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랑 엄청 이제 그 와인으로 신경전을 벌였어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상 로마가 이제 와인의 주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마케팅을 잘 못한 거죠. 세계적으로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대로 마케팅을 잘해서 그 와인을 잘 팔아먹는 거다 프랑스 사람들한테. 근데 방금도 이제 퀘시 얘기하다가도 나온 얘기지만 이런 식의 이제 마케팅이 충분히 이제 그런 판매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근데 뭔가 이제 물건의 판매에 있어서 이제 마케팅을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끊어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해봐요. 없어요. 다음 먹어 준비돼 있죠? 아니 퀘시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이제 또 다른 독일의 맥주인데 이제 바이젠. 무슨 뜻이죠? 바이젠 하얗다 이런 표현. 오 맞아요. 역시 뭐야? 독일어를 하시는 우리 조련하는 거야? 하이탈. 저는 몰랐거든요. 바이젠은 하얀색이지만 일단 밀맥주를 보통 바이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밀로 만든 맥주. 밀. 네, 밀. 맨 처음에 이제 맥주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보리에 싹인 메가와 홉 그리고 뭐 이제 효모 그리고 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밀맥주는 이제 보리 대신에 말 그대로 밀을 넣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빵 만드는 밀 말하는 네, 거죠? 밀가루.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밀의 함량이 50% 이상이 되어야 바이젠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에서, 바이에른 하면 이제 뮌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처음으로 시작을 한 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다 같이 하나요? 아니요. 이게 말이 정말 하얗진 않고요. 굉장히 색이 밝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약간 같아요. 투명하구나. 네, 약간 투명한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보통 이제 에일 맥주 뭐 약간 스타우트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물을 네, 많이 마시는 오줌 색깔 뭐 이런 건가요? 굳이 그렇게 설명해야 되나요? 어떤 색깔이에요? 아니 근데 노란색이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있어요? 이게 딱 보면 맑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잔에 따라놓고 한번 보시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밀맥주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맛이 좀 좋게 얘기하면 부드럽고 안 좋게 얘기하면 밍밍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국산 맥주에 가깝구나. 네네. 그리고 맛이 좀 저는 씁쓸한 맛을 좋아하는데 달아요? 예, 좀 단맛이 강해요. 그 호가든 드셔보셨죠? 네네네. 호가든도 이제 뭐 약간 저는 밀맥주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밀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세랑 점점 멀어지네요. 네, 이제 뭐 어쨌든 소개는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원래 독일은 그 1500년대 경에 맥주 순수령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독일의 그 바이에른 공국의 황제가 맥주를 만들 때 있어서는 너네는 보리 그리고 보리와 홉 그리고 물 이렇게만 써서 만들어라. 다른 거를 넣으면은 맥주라고 인정을 하지 않겠다. 1500년대. 네. 와. 대단한 엄청 빠르네요. 거죠. 네. 근데 술에 이게 대한 자부심이 좀 있네. 네, 왜 효모는 왜 안 들어가냐면 이 당시에는 효모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효모는 아직 포함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이제 맥주 순수령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맥주를 만들다 보니까 맥주를 이제 그 양조를 하는 과정에서 별별 이상한 것들을 다 넣기 시작했대요. 막 심지어 기록에 보면은 뭐 뱀 껍질을 넣었다. 맥주를 발효하는데. 정말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삶은 계란을 넣었다. 심지어 막 이걸 빨리 취하게 하려고 독이 들어있는 성분의 약초를 넣었다. 그런 기록까지 있으니까 이게 국민 건강상에 이제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이제 맥주 그 법을 정해가지고 불순물을 넣은 것 맥주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밀로도 이제 맥주를 많이 만들었대요. 당시에 이 맥주 순수령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밀은 빵의 원료잖아요. 빵을 만드는데 밀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 밀로 술을 만들다 보니까 빵을 만들 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막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 제빵업자와 양조업자 사이에서 이 밀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굉장히 극심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어쨌든 뭐 역시 국민 건강의 취지에서 그렇죠.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지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바이젠이라는 맥주는 지금까지 명맥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밀맥주라는 건 불법인데 어떻게 이게 살아남았나? 그렇죠. 나왔을까요? 네, 나왔을까요? 이게 재밌는 얘기네요. 여기서부터가 좀 밀맥주가 귀족들이 즐기는 맥주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귀족들은 어쨌든 좀 돈이 많고 그러니까 밀을 많이 확보할 여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주 형식으로 만들기도 했었고 또 어쨌든 이제 뭐 황제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 조금 지나서는 어떤 한 가문에 독점 제조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원래 밀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너네만 만들어라. 그리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립니다. 세금을. 왜냐면 네. 본인 사람들만 먹으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그 나라의 수입이 되기도 하고. 왜지? 희귀해서 그랬나? 아니면 더 맛있어서 그랬나? 저는 왜 그랬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같아요. 밀을 너무 이제 술로 만들면은 그 빵을 만들 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희귀해져서 이제 그 귀족 맥주가 된 건가? 그렇다 보면 약간 뭐 제 생각에는 네. 우리는 빵 먹을 밀로 술도 만들어서 먹어.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이네요. 네,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의 느낌? 그냥 일반 맥주들은 다 거친 느낌이고 얘는 좀 네. 부드러운 느낌이니까 우리는 좀 더 뭐 상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뭐 영어로 치면 약간 브래깅이네요. 브래깅. 네, 좀 그런 느낌이죠. 계급이야 뭐 이런 네. 거죠. 근데 이게 맥주 순수령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보리와 홉과 물 세 가지로만 맥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건강한 맥주를 떠나서 첨가물 없이 맛있는 맥주를 만들기는 또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번에 설명드렸던 뭐 IPA 같은 경우는 인디아 페일. 네네 뭐 스컬핀 같은 그런 브랜드에서는 실제로 뭐 양조 과정에서 약간 과일 껍질을 넣는다든지 뭐 다른 뭐 식물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향을 첨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없이 맛있는 맥주를 만들기는 게다가 그 당시의 기술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독일 맥주가 그 마이스터라고 하죠. 그 이제 장인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터? 네, 마스터죠. 네, 장인. 뭐 우리나라에도 마이스터 고등학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비어 마스터가 나왔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장인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오. 근데 또 이게 또 양날의 검이었던 게 이제 오늘 이제 바이젠 이후에 벨기에 맥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맥주 순수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다는 소리죠. 근데 독일은 보리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다양성이 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좀 얘기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벨기에 맥주를 더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유명하죠. 벨기에 네네네. 맥주는. 다양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되니까 독일 원래 맥주 하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국내에서 뭐 유통이 되는 뭐 그런 브랜드를 보면은 맛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건 맞아요. 네. 예전부터 그냥 독일이 맥주를 많이 마시고 네. 유명한 건 맞았지만 네. 맥주를 마시다 보면 브랜드들은 보통 미국 거 아니면은 네. 다른 나라 게 더 많았어요. 그렇죠. 네. 독일 맥주는 찾기가 힘들었죠. 해봐야 뭐 백스 정도. 그렇죠. 백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근데 딱히 특색 있는 맛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맥주에 비해서 퀄리티가 높다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이게 되게 특이하네라는 그런 맛은 아니거든요. 호가든이 2000년대 초반쯤부터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호가든은 벨기에 맥주입니다. 네. 호가든이 네. 진짜 그때 인기가 많았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기억이 맥주가 납니다. 없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뭔가 향이 있는 맥주가. 네. 그래서 일단 좀 다시 브랜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이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편의점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게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써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읽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돌려보시면은 한글로 된 그 라벨이 붙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이름이 같고.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바이엔슈테판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혹시 스테판 이름인데? 아 그래요? 네. 바이엔스테판이라는 맥주가 있고 이거는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파울라너. 파울라너. 네. 바이엔슈타인은 그거 아니에요? 그 수도승이 이렇게 뭐 들고 있는. 네, 맞아요. 노란색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캔으로도 나오고 파울라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편의점에서는 잘 못 본 것 같고 이거는 대형마트를 좀 가셔야 찾아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편의점에서 가장 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밀맥주로는 그 에델바이스라는 맥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 그거예요. 오스트리아 맥주입니다. 이거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밀맥주입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 이제 밀맥주는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대부분의 편의점에는 이 에델바이스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뭐 이거는 근데 말씀드리지만 좀 강한 맛을 씁쓸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깔끔한데요 오늘 생각보다. 좋네요. 네. 두 번째 거 마음에 들어요. 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저는 좋네요. 괜찮죠. 문이 없네요, 그렇죠? 네,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래요. 근데 다음 게 좀 약간 불안한데. 네, 한번 가보죠. 네, 다음엔 이제 방금 거는 이제 퀘일시나 바이젠 같은 경우 이제 독일 맥주라고 사실 보시는 게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벨지안 에일이라고 해가지고 벨기에에서 만드는 맥주. 벨기에 에일. 네네네, 그거죠. 벨기에산 맥주. 근데 이것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이거 가지고도 한 3-4시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또 핵심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몇 개만 추려서 몇 개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전도 말씀드렸듯이 맥주 순수령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막 이렇게 막 뱀 껍질도 넣고 그랬구나. 네, 거기는.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뭐 지향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벨기에 맥주는 그 메가의 양으로 구분을 해요. 그 보리에 들어간 양. 그래서 두벨이라는 첫 번째가 있고요. 더블을 이제 약간 그런 불어식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가를 2배로 넣은 거예요. 더블. 네. 그러면 트리플도 있어요. 3배 넣은 거죠. 단순한 이름이. 마지막 쿼드루펠 4배까지 넣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메가를 많이 넣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일단 당연히 맛이 진해지겠죠. 보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도수도 높아집니다. 오. 도수가 왜 높아지냐면은 이게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그 곡식에서 나오는 당분이 있잖아요.
이 당분이 알코올로 변하는 거거든요. 오. 근데 이제 곡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알코올로 변하는 양이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당이 높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쿼드루펠 그 4배를 넣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맥주 도수가 12도. 와인이네요. 네, 거의 그 정도입니다. 비싸겠다. 비쌉니다. 그리고 벨기에 맥주가 국내에 들어있는 건 사실 종류가 많지 않은데 비싸지면 한없이 비싸죠. 제가 저희 집 앞에 좀 맥주를 되게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가보셨잖아요 그때. 그 맞아요. 기네스 팔던 네. 그 집이요. 네. 거기 보시면은 맥주가 한 병에 막 아니 네. 4만 원, 5만 원 하는 맥주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선 세금도 네. 도수에 따라 붙어요. 네, 굉장히 맞아요. 네. 그런 도수가 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술이 비싸진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예요. 네. 주세 자체가 뭐 우리나라 워낙 세니까. 근데 저도 차마 그 돈을 주고 맥주를 마시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 몇 밀이에요? 꽤 큽니다. 한 750ml 가량 돼요. 어. 와인병 같은 데 나와요, 정말. 네. 작은 병도 있긴 솔직히 하지만. 와인도 4만 원, 5만 원 주고 마시기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식당 근데 가서. 이게 뭔가 우리의 인식 안에는 와인은 이제 그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다. 약간 그쵸, 인식도 그렇고 네. 와인은 이제 한 모금 멋이잖아요. 네. 근데 맥주는 한 번에 이렇게 한 반잔 정도는 최소한 비워줘야. 그렇죠. 이게 좀 맛있는 맛이 있죠. 어.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도수가 높으니까 또 이것도 제 생각엔 좀 와인처럼 이렇게 홀짝홀짝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네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궁금하긴 하다. 마셔보고 싶다. 네. 언제 갈래요? 어디 가요? 저거 마시러. 가세요? 뭐 저희 집 앞이니까 뭐 그래요? 오세요 한번. 네. 가세요. 지금 몇 분이나 지났죠? 시작한 지? 할 수 있어요. 하세요. 아, 시간 네. 많아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벨기에 맥주는 주로 브랜드 이름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벨기에 맥주 가장 유명한 거는 스텔라. 스텔라 아르투아. 요즘 광고 굉장히 많이 하죠. 아토아. 네. 이름 참 예뻐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스텔라 아르투아. 스텔라가 별 약간 그런 뜻 아닌가요? 불어 같은데. 스테야. 아, 스테야? 스텔라 아르투아. 네, 뭐 좀 영어식 표현으로 스텔라 아르투아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맥주에 빠져들게 된 계기도 이 스텔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하도 많이 마셨죠. 기억하고 계실 것 사랑이 같은데. 술을 가르쳐. 뭐 네. 그런 거죠.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호가든. 호가든이 사실 가장 그 브랜드의 그 유명함으로는 뭐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요즘엔 이제 그거를 국내에서 또 제조를 해서 좀 맛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오비 맥주에서 그걸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호가든이 아니라 오가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호가든의 서브 브랜드로 이제 호가든 그 약간 붉은색 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호가든 로제. 로제? 네. 알아요. 네, 한때 봤어요. 유행을 했었는데 네. 그건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사라졌죠. 네네. 그 색깔이 좀 약간 붉은 빛이 나가지고 조금 예쁜 색깔이 나긴 하는데 저는 맥주 맛으로는 좀 약간 좀 애매한 맛인 것 같아서 뭐 근데 또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네, 큰 병으로 팔던데. 호가든 맛있죠. 네. 옛날에 한창 많이 마셨어요. 네, 저도 많이 마셨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편의점 맥주 시대가 개막하기 전에는 사실 편의점에 파는 외국 맥주는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뭐 이 정도가 다였어요. 맞아요. 백스도 가끔 있었고 근데 비쌌죠, 굉장히. 비쌌죠. 네. 그때는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생맥주로 많이 마셨죠, 호가든. 그렇죠. 생맥주잖아요. 네. 요새는 호가든 생맥주 찾기 힘든데 맞아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생맥주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그 특유의 그 두꺼운 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마시고 그랬는데 요새는 잘 안 마시게 되네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호가든 같은 맛을 좋아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거를 먹다 보니까 이게 사람 입맛이 좀 강한 거를 찾게 되니까 좀 요즘에는 저도 호가든 계열은 잘 안 먹게 그런 류를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벨지안 화이트라고 그래갖고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류의 술을 이제 네. 다 통칭해서 호가든도 그 종류의 하나일 거예요. 네, 벨지안 맞습니다. 화이트 중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요즘엔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레페라는 브랜드가 요즘 또 편의점에도 들어오더라고요. 레페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레페 블론드가 있고 레페 브라운이 있어요. 레페 블론드는 이제 약간 라거처럼 색깔이 좀 밝아요. 금빛이구나. 네. 말 그대로 갈색이죠. 네네. 근데 이거는 블론드로 지었대. 에일이에요. 레페 브라운은 좀 약간 흑맥주에 가까울 정도로 색이 굉장히 진합니다. 맞아요. 네, 좀 갈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인데 이건 뭐 직접 드셔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론드를 그 브라운을 좀 더 좋아하는데 맛이 좀 더 강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원래 그게 먼저 들어왔어요. 블론드? 아니, 브라운? 브라운. 약간 흑맥주 같은 거. 네네, 맞아요. 그게 네. 먼저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이 잔이 있었죠 옛날에는. 맞아요. 레페 그 와인잔 같은. 맞아요. 네. 거기에 따라 마시고 그랬죠. 네. 근데 요새는 보통 그런 잔은 안 따주고 마시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캔으로도 편의점에 캔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병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네, 요즘 편의점에 가면은 되게 요즘 그 뭐라고 해야죠? 그 편의점 그 물량을 대는 그 팀에서 되게 다양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물량팀까지 고려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좀 병은 힘든데 캔은 이제 유통 과정에서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되게 마지막은 아니군요.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듀벨. 듀벨. 네. DUVEL. 그 이제 약간 좀 뚱뚱한 병에 하얀색 라벨로 이렇게 듀벨이라고 했는데 이거 악마의 맥주라고 부르거든요. 데빌의 아마 이것도 불어식의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듀벨. 네. 왜 악마의 맥주냐면은 흔히 부르기는 이건 도수가 9도예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맥주 창고에 가면은 좀 간혹 있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도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알코올 맛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소맥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또 알코올 맛이 강한데 그렇다고 향도 있어요. 되게 저도 괜찮은 맥주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안진뱅이 술이구나. 네, 이거는 이제 벨지안 골든 스트롱 에일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골든 일단 색이 좀 밝은 좀 황금색의 계열이고 스트롱 도수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잔에 따르면은 거품이 쫙 올라요. 진짜 쫙 올라요. 정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꼭 잔에 따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레페 같은 그런 이제 뚱뚱한 와인잔 같은 그런 모양의 잔에 따라 드시면 정말 거품이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런 잔에 따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벨은 뭐 그 편의점에서는 안 팔지만 웬만한 대형마트는 다 있습니다. 듀벨? 네, 듀벨. 한 잔에 한 병에 좀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는데 7, 8천 원. 네, 7, 8천 원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이거는 아마 정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플랜더스 레드 에일이라고 해가지고 플랜더스기. 네, 맞아요. 그 이제 프랑드르 지방이라고 하는데 벨기에에서 그 지방에서 만든 이제 레드 에일 맥주인데 색깔이 붉어요. 네, 그 혹시 그 유명한 브랜드로는 두체스 드 부르고뉴라는 맥주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대형마트에 가서 보시면은 맥주 라벨에 약간 서양화 같은 그 약간 아름다운 여인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그려진 라벨이 있어요. 그때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기억 안 나요? 그 기네스 마시러 갔을 때 그래요? 벽에 그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브롱 뭐요? 두체스 데 부르고뉴. 부르고뉴의 공녀? 네, 맞아요. 그 이제 여자의 사진이 있어요. 부르고뉴의 공녀.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드셔보시면은 이것도 가격이 좀 꽤 있고요. 드셔보시면은 와인 맛에 굉장히 가까워요. 네, 맥주인데? 되게 특이해요. 이게 어떻게 약간 좀 시큼한 맛이 또 강하고 그래서 이제 플랜더스 레드 에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워 에일 해서 약간 신맛이 나는 그런 맥주라고 흔히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워 에일을 그 경리단길에서 처음으로 한번 마셔봤었는데 굉장히 셔요. 그 시면은 정말 시큼해요.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식초라고 불러요, 이걸. 네. 근데 두체스 드 부르고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정말 딱 적정한 산미인데 사워 맥주를 이제 잘못 마시면 그렇게 정말 신맛이 나더라고요. 레몬즙을 마시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신맛이 나게 되냐면은 이제 그런 발효 과정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밀봉도 잘 안 되고 냉장 기술도 잘 안 되니까 그 유산균 같은 게 이제 유입이 되는 거예요, 맥주에. 그래서 그게 오염이 돼요. 안 좋게 말하면 오염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그 요구르트의 그 시큼한 맛이 맥주에 들어가요.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숙성이구나. 네. 그 숙성이구나. 네, 이거는 그래서 숙성을 되게 오래 해요. 아. 이거는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숙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네, 와인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사고로 만들어진 맥주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젖산균을 직접 첨가를 해가지고 그 오크통에 한 뭐 최소 1년 이상 숙성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좋다. 네. 그런 맥주가 있어요? 있어요. 신기하다. 사워에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시큼한 맛 자체가 네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맥주인데 와인인 것 같아요. 근데 두체스 드 부르고뉴는 한번 드셔보셔도 정말 그건 괜찮아요. 얼마예요? 이것도 한 7, 8천 원 하는 것 같아요. 병으로? 네. 330ml가? 330ml보다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이거 한 300ml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벨기에가 이렇게 좀 맥주가 다양하다. 그 정도만 오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벨기에가 다양한 이유는 네, 그 맥주 순수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와. 그리고 이제 사실 벨기에 맥주 중에서 이제 수도원 맥주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트라피스트 에일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다. 네. 정해졌네요. 그러면 10월달에 옥토버페스트 갔다가 벨기에 어디 들었다. 가요? 벨기에 갔다가 어딜 가? 가야죠. 제가 봤을 때 두체스트 브로고뉴는 하이타일러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맛 같아요. 왜요? 이게 와인 달달한 와인 맛이에요, 되게. 네. 그래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옥토버페스트 가야 돼. 거긴 진짜 한 번쯤 가볼만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그래요. 봅시다 우리. 파이팅. 자꾸 3인칭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리할까요? 저희는 언제나 1인칭 복수니까. 복수예요. 어디지 복수 어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 개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쾰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퀘시.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맥주도 이제 궁금해요. 어떤 거? 하이네켄이라든지 버드와이저라든지 아. 이런 흔한 맥주들. 그건 이제 라거 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그쪽도 이제 그게 설명을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좋네요, 좋네요. 네, 좋네요. 그건 이제 대량 생산에 주로 적합화된 라거 맥주이기 때문에 좋아요. 나중에 마음에 뭐 들어요.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라거 파트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는데. 파이팅. 네. 나름 재밌었어요. 오늘요? 첫 번째 거 그래요? 빼고 왜냐하면 그 이제 역사 얘기가 연관이 되니까 음. 거기서 좀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이제 약간 야사라고 해야 되나? 제조법도 좀 알아와요. 제조법이요? 네. 뭐 제가 제조를 할 건 아니라서. 검색을 좀 더 해봐야 혹시 알아 하게 될지. 맥주 전문가가 돼야죠. 이 정도는 안 돼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아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훌륭한데. 네, 뭐 애호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애호가에서 이제 진짜 그만해요. 그만하고 정리하자고요. 재미없어요 지금. 오케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네네. 뭐 세 가지 쾰른 지방에서 만드는 퀘시. 우리나라에는 가고 이제 싶다. 가펠 퀘시라고 이제 파란색 캔에 들어있는 병, 이제 캔 그거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 이제 밀맥주 바이에른 지방에서 만들어진 바이젠. 이거는 이제 맥주 순수령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굉장히 맛이 라이트하고 가볍고 속칭 귀족 맥주.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밀은 빵을 만드는 건데 밀로 술을 만들어 먹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술이라고 그 당시에는 속물 맥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때는. 다음으로 이제 벨지안 에일, 벨기에 맥주가 있고 이제 그 메가 함량에 따라서 뭐 두벨, 트리펠, 쿼드리펠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도 있고 좀 특이한 맥주로는 이제 플란더스 레드 에일. 그래서 맥주인데 좀 시큼한 맛이 강한 와인 같은 그런 맥주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로 마셔봐야겠어요.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야죠. 정리할까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리액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리하죠. 네. 오디오로 40분 듣는 건 고역이에요. 40분이나 됐나요? 그렇게까지 안 됐어요. 30분 좀 됐어요. 네. 네. 지금까지 뭐 쌤의 맥주 이야기였고 포인트스 살롱이었습니다. 네, 그 팟빵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 어디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트라피스트 에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마무리 깔끔하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혼자 해도 되겠어요.